네, 안녕하세요.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종이 한 장으로 토지 분석 끝내기를 올렸었는데요. 그 세부 내용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입지 분석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, 우선 제가 이렇게 구두로 말을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직접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, 자, 보시고 한번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네, 제가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제주도 전경이 나옵니다. 지금 이 지도는 카카오 맵인데요. 여러분이 카카오 맵과 네이버 지도를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. 그 지도를 보실 때 일반 지도로 보시는 것보다 현장감을 느끼시려고 하시면 이 스카이 뷰를 누르셔서 이제 그 위성 지도로 해서 이제 그 색깔과 현장감을 좀 더 파악하시면 좋습니다. 건물도 보이고 뭐 이런 하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오름, 산 같은 거를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지도를 볼 때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쉽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오늘 분석할 거는 제가 집번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이게 구자읍에 있는 토지인데요. 구자읍 송당리. 네. 구자읍 송당리 1571-26번지입니다. 토지를 보시고 이런 모양 그리고 어떤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분석, 그러니까 뭐 구매 용도에서 물건 분석을 따로 하시는 거고, 제가 오늘 이 찍는 영상은 입지 분석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토지에 주택이나 상가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떤 걸 먼저 봐야 될지 생각하는 건데요.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. 해당 토지를 보고 이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이 그 지역에 대해서 표고라든지,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는 지도를 봤을 경우에는 이런 바다와 이런 산 중간에 있는 중산간 마을에 있는데요. 이 중산간 마을에 있는 토지는 아무래도 해안 쪽보다는 뭐 습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해풍의 피해는 덜할 수 있는데, 이런 표고가 높기 때문에 어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네, 고도를 보실 때는 보통 이 계략적으로 이 송당 사거리 쪽을 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주로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.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이라고 V월드 지도를 보는데요. 여기에서 해당 주소지를 검색을 하고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이 버튼 중에 높이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 지역의 지형 고도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 고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겨울에 눈이 내리면 눈에 녹는 거라든지 어떤 접근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, 때로는 이제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할 수도 있고요. 이 고도를 알아야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유추하기 쉽기 때문에 고도도 같이 파악을 하시면 좋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해안 쪽은 뭐 지형이 15m도 있고요. 그리고 뭐 25m도 있고 하고, 일반적으로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1950m 아실 거예요. 그렇게 고도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의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고도는 이제 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주위의 어떤 지형을 볼 건데요. 이를테면 여기 인근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천, 국어가 지나가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오름이라고 해서 아마 다른 지방에서는 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제도는 이제 오름이라고 많이 하는데, 이 기생화산이 이 남쪽으로 있는 게 보일 겁니다.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로드뷰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쪽 부분에 토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길은 당연히 사거리 코너에 접한 토지겠죠. 예.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거는 접근성인데,
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토지를 매입해서 거주한다고 하시면 직장과의 거리, 뭐 이 근방에서 어떤 펜션업이라든지 뭐 음식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상관없겠지만, 혹시나 도심지에 제주시권이나 아니면 서귀포시권에 출퇴근하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직장과의 거리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직장의 접근성 외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주위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도 봐야겠죠. 다행히 여기는 송당 초등학교와 거리가 멀지 않고요. 지금 이렇게 반경을 쟀을 경우에는 3,400m이기 때문에 뭐 어린 그 저학년 초등학교 같은 좀 저학년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픽업을 해야 되겠지만 고학년일 경우에는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는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중학교가 이 주위에 없기 때문에 중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보내야 할지, 그리고 내 자가로 이제 학교를 통학이 가능할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팠을 경우에 병원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지금 송당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 자체 내에 어떤 의원이 보이진 않고 있어서 송당이랑 가까운 의원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, 이럴 경우에는 이제 큰 병원은 당연히 이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있을 건데, 제주시에서의 접근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통 어린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노인분들 중에서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 겁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접근성 중에 또 이제 그 편의시설이겠죠. 어떤 마트라든지, 그리고 세탁소라든지, 그리고 주위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과의 거리를 재는 건데요. 지금 여기 이 토지의 인근으로는 바로 마트가 보이진 않는데, 아래쪽으로 보면은 지도상으로는 여기 안 나오고 오른쪽으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세븐일레븐이라든지 하는 게 보이네요. 물론 이 위성지도로 100% 맞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차로 몰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접근성까지 보셨다 그러면 이제 주위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이 토지 주변에 보면 농경지와 그리고 이제 일반 집들이 혼재되어 있고요. 앞쪽에 보건소가 있고 동쪽에 리사무소와 초등학교가 있는 걸로 해서 내 땅 주위의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보는 게 중요하죠.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마을이 있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주거하는데 현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마을이 없는 경우에 이를테면 주위에 어떤 축사라든지 아주 큰 공동 묘가 있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비선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 지도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공동묘라든지 축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눈에 안 보이거나 뭐 소리나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, 이 교회 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땅을 매입할 때 비선호 시설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문화재의 유무인데요. 문화재라는 거는 이제 보통 마을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해 오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어떤 향당이라든지,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는 고인돌도 있을 수 있고요. 현상문화유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오래된 나무,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가 주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런 게 모르신다고 하면 어떤 관광시설이 주위에 있을 수가 있는데,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 혹시 그런 입지가 주위에 가까이 있는지 일단 봐보세요. 왜냐면 그게 나중에 토지이용 계획을 보실 때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라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바로 인근에 어떤 개발 호재도 알 수 있겠지만, 거시적으로 이 주위에 어떤 큰 개발 호재가 있는지, 예를 들면은 이 송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주도가
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슈가 될 제2공항 그 인근에 있다고 볼 수 있죠. 바로 인근에 없지만 제주시에서 이제 서귀포 제2공항 가는 중간에 길목에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우회도로로 해서 이렇게 번영로 중간 길로 갈 수도 있고,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중산간 마을이 많이 있는 이 도로 중간으로 지나가겠죠. 그래서 이런 주위에 어떤 큰 개발 하는 곳이 있거나 뭐 개발 지구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내 땅에 당장은 뭐 미치진 않겠지만 미래를 봤을 경우에 어떤 땅가 집가 상승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가로 활용할 여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좋은 땅을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입지 분석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지를 분석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간단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지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, 예를 들어서 어떤 고도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배산 임수가 되는지 그리고 그 물리적인 여건 외에,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, 그리고 학교, 그리고 이제 병원, 그리고 편의시설, 이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또 주변 환경, 예를 들면은 이 땅 주위에 어떤 이제 주위 땅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, 농경지가 많이 있는지, 임야가 많이 있는지, 주거 단지들이 많이 들어가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. 그에 가장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피선호 시설을 봐야 되는데, 시골 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공동묘, 그리고 이제 그 축사,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송전탑,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. 그리고 어떤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해서 내 땅 자체의 주위도 좋지만 아무래도 거시적으로 어떤 큰 개발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지구의 내 땅의 위치가 그거에 그 시너지를 받아서 좀 더 밝아질 수 있는지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 입지 분석입니다. 자, 오늘 입지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입지 분석 외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린 이 번지는 제가 이렇게 토지를 분석할 때 일반 개인 번지를 분석을 하면 그게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시도유지, 짜투리 땅들을 일부러 제가 알아봐서 와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